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소구입니다. 오늘 증시 한 번 더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는 그래도 종목별 장세가 나타나면서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한번 쭉 내려가는데요. 장중에는 소위 패닉 셀링이라고 하죠. 비이성적인 투매, 그러한 흐름까지 나오면서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증시 2.45% 종가상 하락 마감했는데 장중에는 2150선까지도 하락한 흐름에서 장 후반 약간 들어올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약간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러한 흐름은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좀 오르지 않겠어? 내일은 좀 오르지 않겠어? 하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들어온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비슷한 맥락의 흐름이긴 한데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아래 꼬리는 닿았지만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좀 많이 의구심이 생깁니다. 미국 시장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과연 이러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까? 미국 시장 혼조세 마감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4% 하락, S&P 0.2% 하락, 나스닥은 오히려 상승 마감했어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열리는 가운데 나스닥 선물이 좀 안 좋은 흐름이 좀 나왔고요. 그러한 영향이 이러한 우리나라 증시에서 환율이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서 1% 넘게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악재가 되면서 하락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현상은 또 왜 일어났을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겠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 긴축 기조가 계속 된다고 하니까 금리가 또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에서는 악 영향을 끼치는 거고,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니까 기업 실적에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장중에요. 애플에서 중국 판매 감소, 이것을 이유로 아이폰 14 일반 생산 라인을 생산 축소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향후 좀 소비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연결되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이라든가 애플 관련주 부품단에 이들 종목군들의 하락을 야기하게 되는 그런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하락을 시켰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반대 매매가 또 한 번 나오는 역할, 그러한 역할이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까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하락을 이끈 주체가 과연 어디 있을까라는 쪽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 동향인데요. 거래소 지수예요. 장 출발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합선까지 올라갔다가 10시를 좀 넘은 상황에서 갑자기 투매가 한번 나왔고요. 이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애플 뉴스가 좀 나왔었던 그런 흐름이었고요. 그 이후에 2150포인트가 뚝 찍고 장 막판에 들어 올리는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선물 부분, 외국인 코스닥 코스피 1,400억 수준의 내외의 매도가 나왔고요. 기관은 코스닥은 매수를 했지만 거래소에서 1,780억 매도가 나왔죠.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잠깐 보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까만 것이 선물 지수, 즉 종합주가 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파란 선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이 5천억 가까이 매수를 합니다. 장중 내리 누르다가 장 후반 2시 조금 넘어선 상황에서 지수 저점 찍자마자 2시 반부터 매수로 돌아서다가 5천억까지 매수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거기다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풋옵션 매도가 오늘 또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콜옵션 매수 상승 포지션으로 오늘 하루가 마무리되었고 장중에도 지금 200억 넘게 풋옵션 같은 경우 장중에 200억 넘게 매도가 나왔어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풋옵션 매도, 콜옵션 매수. 이건 뭘 얘기하느냐? 풋옵션은 떨어진다에 돈을 거는 건데 거기에서 매도를 했으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죠. 콜옵션 올라간다에 돈을 건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매수를 했으니까 올라간다예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라는 흐름이거든요. 그러한 흐름이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 풋옵션 매도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죠. 풋옵션 매매 동향. 거기다가 콜옵션 매매 동향을 보면은 기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콜옵션 매수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깡통입니다. 콜옵션 매수한 이 자금들은 지금 현재 거기다가 풋옵션 매도한 이 액수는 돈을 물어줘야 되거든요. 매수한 개인들한테 기하급수적으로 손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추가적으로 또 포지션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야, 오늘 밤에는 그래도 미국 시장 올라가지 않겠어? 오늘 밤에는 미국 시장 올라가지 않겠어? 하는 흐름이 지금 2주째 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2주째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들이 만기가 아직 옵션 만기일이 아직 여유가 있지만은 손실 보는 흐름 안에서 외국인 기관 모두 반등은 한번 들어오지 않겠어? 한번 들어오지 않겠어? 하는 매매 동향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은요. 일단은 오늘 밤에도 한번 미국 시장에 반등을 기대하는 그러한 외국인 기관의 매매가 있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 얘네들 생각은 과연 뭘까요? 그래, 한번 미국 시장 올라가기만 해봐. 그리고 환율단이 조금 꺾이기만 해봐. 내가 제대로 어느 정도 일지는 모르지만 반등을 한번 시도를 해보겠어. 시장 한번 반등 주면 세게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가진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어제 이 방송을 빌어서 이제 올라갈 겁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 더 떨어져서 저도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려고 이 방송을 하는데 오히려 추가 하락을 한 번 더 해서 여러분들께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요. 시장에 잣대로 볼 수 있는 것은 수급 동향, 특히 외국인 기관, 그중에서도 외국인의 수급 동향이 가장 중심이 되고 바닥을 잡는 데 유용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다시 한번 또 내일을 미국 시장 오늘 밤에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내일 시장 우리나라는 시장은 상승 출발을 하면서 또 위로 한번 세게 올려붙일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격도 면에서 보면은요. 21선에서의 이격도가 이렇게 벌어진 적이 최근 2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무리 떨어져도 이렇게까지 이격도가 세게 벌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요. 단기 물론 일부에서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하고 금리 인상한다고 하는데 올라갈 리 만무입니다. 왜 그러세요? 라고 하실 수 있죠. 이때는 안 그랬습니까? 이때 하락 이유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슈가 또 확전되고 그리고 금리 인상 기조가 진행되고 경기 침체 얘기가 또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했는데 그 반대급부로 거의 제자리 찾는 흐름에 단기 반등이 나왔거든요. 증시는요. 떨어지다고 해서 계속 떨어져가지고 끝까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시점, 그 시점에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일정 부분 반등은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한 점 여러분들께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하락, 어저께 반등 준다고 했는데 오늘 하락 나온다고 해서 또 여기서 또 투매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또 쉽게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대부분의 종목, 업종 테마 하락했기 때문에 특징주도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런 점에서 시황을 주된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믿을 수 있는 기준 잣대, 이러한 외국인의
손실이 계속 커져가는데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에서 상승 포지션을 쌓아 나간다라는 것에서 놓고 보면은 반등이 가까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저도 이 힘든 장인데요.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